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4시 22분입니다. 기존 추세는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대감에 부합하는 재료가 나왔으니까 증시에 호재들이 가득하니까 기존 추세는 강화되고 있고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그 기존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너무 쏠림이 심하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고, 그 쏠림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존 추세대로 그대로 추종을 하기에도 좀 부담스럽고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로 베팅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반대쪽으로 물론 저는 반대쪽으로 베팅을 해보자라고 뭐 이야기는 하는 사람이긴 한데, 역발상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긴 한데, 당장 눈에 띄는 베팅의 근거는 없습니다. 뭐 일부 분들께서 뭐 이런 거는 뭐 하방 진입의 근거가 아니냐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아직까지 의미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음봉이 나왔냐, 이거 음봉 나왔냐, 하락했냐, 음봉 나오고 하락을 해야 그게 뭐 이제 의미 있는 매도세가 나오는 거죠. 아니면 뭐 윗꼬리가 길게 날리거나 뭐 그런 어떤 저항을 누적시키는 그런 신호가 나와야, 누가 봐도 명백한 그런 신호가 나와야 그래야 이제 하방 진입을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에도 뭐 하방 진입 이런 근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직접적인 그런 가격적인 지표 말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여기 음봉이 나왔냐, 하락했냐, 이거 이야기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근데 이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다른 지표들, 뭐 일부 보조 지표를 보니까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뭐 일봉이 아니고 주봉에서 뭐 이런 모습이 있다. 뭐 월봉에서 뭐 이런 모습이 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제 보조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 지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일단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조 지표를 보고 뭔가 베팅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가격을 보고 베팅을 하는데, 그 가격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생각을 하는데, 일부 보조 지표들은 이제 좀 뭔가 좀 불협화음을 좀 내기 시작한 건 맞죠. 예. 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수박 겉핥기 하는 여러 가지 자산군에서도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것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불협화음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신호인 거고, 간접적인 어떤 그런 거죠. 네, 어떤 그 직접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직접적으로 이제 내가 베팅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베팅할 그 자산에 어떤 뭐 양봉이 나오거나 음봉이 나오거나 어떤 신호가 등장을 해야지, 그거 나머지는 일단 다 보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일단 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이제 저기 몇 가지 재밌는 데이터들 좀 체크만 하고, 좀 그렇게 하고 오늘 수박 겉핥기 또 조금 하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뭐 더 다른 건 드릴 이야기 없어요. 특별한 이야기는요. 일단 그 연준 그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가 나왔는데, 이게 보시면 살짝 그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연준 총자산이 21.81억 달러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사실 그 요즘 유동성의 측면에서 증시를 이렇게 보아도 사실 이 증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긴 합니다. 이 연준 대차대조표하고 증시하고 사실 비슷하게 연관성을 가지면서 움직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보시면은 오히려 유동성이 좀 더 증가했다, 이런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시면은 뭐 이멀전시 BTFP 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은행들이 어떤 좀 위기에 빠진 은행들이, 좀 재무적으로 좀 부실한 은행들이 대출을 좀 끌어쓰면서 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근데 뭐 은행들이 지금 당장 미국 은행들이 망하고 있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일단 시장의 유동성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를 이래서 언제 잡겠냐, 뭐 그런 생각은 이제 나중에 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유동성이 지금 일단 증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증시 상승을 정당화시키는 재료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를 보려고 했더라? 요거를 보여드리려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미국 증시 이야기인데요. 미국 증시 S&P 500에서 S&P에서 RSI가 과열권으로 들어간 종목이 이제 비유중이 몇 %나 되느냐, 그걸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뭐 46%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역대급 최고값이라고 그래요. 그죠? S&P 500 종목의 46%가 RSI가 70이 넘어갔다, 과열권에 진입했다. 이거 RSI 뭔지 아시죠? 그 보조지표. 그게 과열권에 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30년 내 최대치라고 하고 있어요. 웬만한 종목들이,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이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이 워낙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을 해서 이 S&P 종목의 거의 절반 이상이, 거의 뭐 절반 되는 종목들이 이 지금 과열권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RSI 같은 걸 이제 좀 잘 보셔야 되는 거는, RSI가 예를 들어 뭐 70을 넘어가면 우린 보통 이제 과열이라고 이제 보통 표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과열로 넘어왔으면은 뭐 그럼 이제 하방 베팅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긴 한데, 지금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70을 넘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한편으로 이야기해서 지금 시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RSI가 70 넘었으니까 무조건 하방 베팅을 해야 돼, 지금은 너무 비싸라는 관점도 적용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그만큼 어떤 시장의 계기판, 어떤 지금 얼마나 시장이 강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계기판으로서 활용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이런 지표를 보면은 지금의 시장의 상승이 상당히 좀 급격하고 좀 빠른, 급격하고 정도가 좀 강하다라는 게 일단 이런 식으로도 좀 보여지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뭐 쏠림이 심하다라는 그런 정도의 하나의 어떤 보조 지표 정도로서 우리가 가볍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저기 또 그리고 한 가지만 참 더 이야기할까 하는데, CNN 심리지표가 보시면은 요즘에 뭐 71까지 올라왔죠. 아직 익스트림 그리드까지는 가진 않았습니다. 이 지표는 어떤 좀 약간 중기적인 어떤 그런 시장의 심리를 잘 보여준다라 생각해요. 근데 최근은 너무 시장이 급격하게 빨리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이 지표가 좀 후행적으로 따라오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지표가 지금 따라올 시간이 없어서 지금 70대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값은 71에 머무르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실질적인 저의 경험상 느낌은 지금은 익스트림 그리드가 이미 한참 넘어섰다, 이미 계기판 꺾였다라고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이 좀 되는 그런 순간이긴 합니다. 지금 하방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걸요. 그죠? 파워르장이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지금 익스트림 그리드가 제 생각에 이건 계기판이 꺾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가볍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 값이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오려면 시간이 또 한참 더 필요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후행성을 지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난 이게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꼭 올라오는 걸 기다리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다. 이것도 어쨌든 보조지표의 하나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떤 가장 우리가 베팅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되는 거는 보조지표가 아니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와 저항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여기서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까지를 좀 봤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지금 시장의 좀 쏠림이 좀 과하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하나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참 다음 주 일정 중에 좀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좀 봐야 되는 게 있긴 있습니다. 저기 일단 이번 주는 중요한 어떤 지표 발표나 일정은 다 끝난 거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특별한 지표 발표나 이런 거 없고요. 물론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이런 게 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뭐 PMI라든가 산업 생산, 미국에서 몇몇 지표들이 발표되긴 하는데 이런 건 좀 일단 패스해도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얼추 주요국 은행들의 어떤 주요국들의 그 통화정책 회의는 다 끝나긴 했어요. 근데 아직 한 나라가 남아 있죠. 일본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이 다음 주 월요일인가 그렇더라고요. 일본이 이게 미국 시간으로 보는 거니까 그죠? 다음 주에 한국도 있네요. 다음 주 한국도 화요일인가 봐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미국 동부 시간으로 밤 10시니까 아마 화요일 날인가 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이 일본 BOJ, 이 중앙은행, BOJ의 통화 결정 있고, 통화정책 회의 있고, 또 한국은행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아닌가? 한국은행 뭐 솔직히 관심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금통위는 아닌 것 같은데, 금통위 아닌가 봐요. 제가 저 이야기 잘못한 모양입니다. 금리 결정은 아니네요. 어쨌든 한국은행에서도 뭐 하긴 하나 봅니다. 하여튼 근데 한국은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주는 저 BOJ가 좀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BOJ 발표를 앞두고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죠.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 주가 아니고 뭐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이야기가 나온 거긴 한데, 일본에서도 이제 긴축을 한다. 일본에서도 이제 뭐 제로 금리를 이번에 철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12월 달에 BOJ 회의에서 할 수 있다. 막 그런 썰이 좀 그런 이야기가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우에다 총재가 나와가지고 이걸 이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좀 안정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12월 일본 중앙은행 BOJ의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종종 가다가 이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좀 마지막 남은 변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생각해 보시면
아주 그냥 눈만 뜨면 계속 서프라이즈였어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프라이즈였어요. 미국 FOMC 회의에서 그래도 좀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비둘기파적이어서 서프라이즈 했고요. 어젯밤 22통화정책회의에서도 사실 좀 놀랬어요. 이것도 왜 얘네가 갑자기 매파적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도 약간 물음표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BOJ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BOJ는 어떻게 나오려나. 얘도 서프라이즈 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또 없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통화 정책들이 막 이제 급격하게 바뀌는 이런 어떤 중요한 시기에 와 있어서 BOJ 뭔가 어떤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다음 주에 이걸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고 또 그리고 다음 주 20일인가? 20일인가 그죠? 그 19일 날이 BOJ 일본 중앙은행 그거 회의 날일 거고 20일 날이 아마 빅스 선물 만기일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19일, 20일까지 해도 좀 계속해서 좀 우리가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이벤트는 그런 이벤트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이미 엄청나게 좀 뭔가 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매일 밤 경계 근무는 또 그래도 계속 써야 되겠다. 19일, 20일까지 기다리라는 무작정 기다리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계속해서 좀 열심히 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다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들 간단히 보자면은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습니다. 기존 추세 강화, 그죠? 기존 추세 주식 올라가고 금리 떨어지고 달러 떨어지는 가운데 기존 추세 주식 잘 올라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 드렸고요. 이제 레벨업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죠. 호재까지 나왔으니까 야 이게 진짜 우리의 어떤 기존 상식대로 금리 인하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좋은 거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거로 받아들이니까 호재가 나왔으니까 주식이 올라야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이제 저게 선반영된 거니까 주식시장이 한번 뒤집어져야 되는 게 맞느냐? 이런 거에 좀 고민하는 뭐 그런 자리인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상식대로 가는 그런 모습이긴 해요. 상식대로 주식이 이건 이제 호재니까 더 올라간다. 일단 뭐 이런 방향으로 일단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분명히 불꽃놀이, 어떤 랠리 이런 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는 맞긴 맞죠. 부담스럽지만 일단 진행 중이다. 말씀드렸고요. 중국이 좀 재밌습니다. 중국은 왜 계속 이렇게 맛이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중국이 좀 불안합니다. 중국도 사실 호재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도 저기 FOMC 그 비둘기파적인 거는 호재인데 유로존이 매파적이었다고 중국 증시가 갑자기 저렇게 빠지나?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고 솔직히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현상이 그렇다. 현상이 일단 중국은 잘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사실상 전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의미 있는 전저점은 저기 밑에 뭐 여기 어디 뭐 저점도 있지만 진짜 의미 있는 자리는 여기거든요. 의미 있는 자리에 지금 터치는 했습니다. 이거 지지하겠다는 의지가 아니죠. 이 양봉은 지켰어야 되는데 이 양봉 어제 훼손하고 오늘 훼손하고 2거래일 연속 훼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사실상 이건 붕괴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일단 그렇게 되면 하락의 목표치는 이제 어디까지 열리게 되느냐? 대략적으로 여기 있는 이런 전저점 혹은 뭐 이런 전저점 여기 어딘가까지 일단 하락의 목표치는 열렸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있는 거고 일단 이 정도까지 일단 하락 목표치 열렸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겠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이런 자리들이 있는데 일단 이런 일단 뭐 이런 이야기는 아직은 뭐 하지 않을게요. 하여튼 좀 위험해졌다. 다시 여기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안 좋겠죠. 여기서 이렇게 슬슬 이렇게 그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야 좋은 건데 저점이 일단 똑같아지면 이거는 일단 좋은 건 아니겠죠. 중국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약하다. 환율이 좀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약하더라. 좀 독특하다라는 점 정도 뭐 가볍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안화 오늘 강세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사실상 이제 전저점 위에 붕괴됐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제 레벨 다운 됐다라고 봐야 돼요. 위안화도 이제 더 간다. 어디까지? 최소한 뭐 이 정도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하락 목표치가 열렸어요. 지금 시장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되는 게 맞는데 위안화는 이런데 왜 중국 증시는 그럴까? 일단 개인적으로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현상은 일단 뭐 그렇다고요. 사실 그죠? 이 지금 이제 사실상 레벨업 사실상 위안화는 이제 강세 흐름 돼서 이제 전환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 상황이 사실 근데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 근데 모조리 좀 속임수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해서 그죠. 지금 어쨌든 어떤 불꽃놀이 좀 슈팅 중이다라고 개인적인 좀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검증은 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일단 하여튼 목표치는 열렸다. 겉으로 보면 일단 그렇습니다.
일본은 오늘 또 잘 오르더라고요. 일본 증시 오늘 보시다시피 오르면서 여기 다시 한번 중요한 저항에 도전을 했죠. 하락이 자연스러운 날인데 올랐어요. 그러면 일단 한 번 더 올라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디까지? 글쎄요. 일단 여기를 돌파한 척 하면은 목표치는 일단 여기 위에 지난번 양봉 여기 종가 여기까지는 일단 목표치가 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답답하죠. 이도저도 아니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엔화 강세도 오늘 지속이 됐습니다. 엔화도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강세 지속되고 있어서 사실 좀 검증을 한 듯한 모습이긴 하거든요. 야, 지난번에 너 이렇게 장대 음봉 나오고 이렇게 붕괴된 거 이거 속임수 아니냐라고 오늘 검증을 했는데, 물론 이 봉이 아직 마감된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일단 진실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사실 엔화도 하락에 대한 목표치는 여기까지 열리긴 한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엔화 강세도 지금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긴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기존 추세 강화, 어떤 뭐 레벨업, 레벨 다운, 어떤 새로운 레벨로의 거의 다 뭐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험 관리 중요하다라 말씀드리고 있죠. 하여튼 위험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위험 관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그냥 가장 중요한 의미 일단 생존. 반대로 봤는데 그죠? 계속 들고 가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존의 의미가 일단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쯤에서도 그리고 슬슬 이제 또 떠오르는 또 중요한 이유라 생각되는 게 그죠? 다음번 더 좋은 기회를 노릴 수도 있다고요. 이번에 살아남아야. 그러니까 다음번에 더 좋은 기회를 노릴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반대로 베팅을 하고 싶다. 자꾸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꾸 더 매력적인 가격대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만약 청개구리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꾸 내려오면 갈수록 더 매력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뭐 예를 들어 여기 어딘가에서 여기가 바닥이다 생각해서 딱 샀는데 여기서 지금 죽었으니까 손절 안 하고 버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번에 더 좋은 기회는 놓칠 수 있는, 더욱 배 아픈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어쨌든 이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무작정 버티면은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그래서 달러가 약세였다. 달러가 약세니까 좀 전에 보셨다시피 그렇게 뭐 엔화 위안화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검증할 예정인 것 같고요. 이 장대 음봉에 대한 검증. 근데 사실 진짜로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붕괴를 시킨 게 시작부터 강력한 장대 음봉으로 해서 쭉 몸통으로 밀어버렸으니까 진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뭐 진짜라고 믿어지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요즘 금융시장 상황 자체가 워낙 쏠림이 심하다 전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혹시나 이렇게 다시 되돌려지는지 이런 여부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입장에선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좀 속 시원하게 좀 믿기가 좀 뭐한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하루 두 번씩 녹화를 하고 있는데 양치기 소년된 듯한 기분이 좀 너무 많이 들긴 들어요. 그냥 빨리 시간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아직 제가 갖고 있는 역발상 아이디어를 버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역발상의 지금 아이디어 어떤 주된 아이디어 자체가 시장의 쏠림을 역으로 이용하자라는 건데, 시장의 쏠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니 이걸 지금 포기할 수는 없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갈수록 달러가 떨어지고 주식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질수록 저는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긴 하는데, 아무튼 이게 기약이 없다 보니까 하여튼 많은 분들이 제 영상 보실 텐데 참 하여튼 양치기 소년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좀 하여튼 좀 씁쓸합니다. 그런 점들이 있긴 있어요.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일단 시장과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거의 타격 없이 잘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아무런 타격 없다. 위험 관리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게 좋은 기회로 보이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말씀 다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봤고, 오늘 아시아 장중의 금리는 그래도 조금 좀 올라가는 척 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지금 또 하락 압력 받고 있네요. 그죠? 저는 오늘 밤 하여튼 금리와 달러의 움직임이 조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밤 금리와 달러가 이 전일의 폭락을 좀 되돌릴 수도 있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주식시장은 잘 모르겠고요. 금리와 달러를 오늘 밤에 조금 좀 유심히 좀 잘 지켜볼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 장 초반부터 막 들이대는 것보다는 제 생각엔 좀 이제 그냥 차라리 빨리 자고 새벽 5시 혹은 5시 반 이쯤 일어나가지고 종가에 얘가 이제 어떤 금리가 지지력을 보이는지 달러가 지지력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종가에만 그냥 보고 가볍게 이렇게 한 숟가락을 얻는 전략을 써보는 게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열심히 보긴 볼 건데,
전략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긴 합니다. 말씀 다 드렸고요. 그죠?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고 유럽 증시도 조금 좀 심상치 않은 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죠? 예. 물론 이거 다시 되돌리면 그만인데요. 하여튼 이런 건 하방 베팅의 근거이긴 해요. 예, 근거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이제 이 장대 음봉이 나오고 약간 좀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 뭐 앞으로 뭐 이 정도 가격에서 박스권으로 뭐 오래 움직이고 지난번에 왜 나스닥이 여기서 우리 몇 주간 사람 피곤하게 박스권으로 움직였던 것처럼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만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량 거래와 함께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박스로 이렇게 고착화되기보다는 좀 급격한 움직임을 기대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맞는 전략을 좀 쓰는 게 맞겠죠. 지금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 변동성이 크단 말이죠. 변동성이 지금 증시 변동성도 좀 제법 큰 편이고요. 그리고 뭐 금리의 변동성도 장난 아니고 달러의 변동성도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 둥그스름한 천장이나 어떤 둥그스름한 그런 변곡의 모양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뾰족한 변곡의 모양을 기대하는 게 맞거든요. 높은 변동성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일단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다 봤고 한국 증시 오늘 자 코스피 윗꼬리가 달렸으니까 이거 의미 있는 매도 신호입니까? 아니죠. 예.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건 그냥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오늘 장중에 너무 급등이 좀 심했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장중에 단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져 나와서 윗꼬리가 살짝 달린 거다라고 가볍게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런 거는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고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뭐 개인적인 심증으로서는 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오늘 여기 345 부근에 어떤 저항을 확인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여기 어디서 하방 진입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뭐 그런 심증 정도는 좀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어떤 하방 진입에 어떤 의미 있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의미 있으려면 유럽 증시처럼 이런 모습 정도는 보이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저기 일본 증시처럼 지난번 일본 증시처럼 뭐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 여기 지금 음봉이 있냐고요. 일단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고 너무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겉으로 보이는 건 그래요. 사실 근데 겉으로 보이는 건 그런데 사실 뭐 근데 동물적인 감각이 사실 지금 필요한 때라서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감각은 좀 없는 사람이라 가지고 좀 전에도 사실 말씀드리긴 했어요. 지금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변곡이 나타나진 않을 거다. 변곡이 나타난다면 뾰족한 모양이 나타나긴 할 텐데 사실 지금의 이런 움직임이 어떤 뾰족한 그런 꼭지를 만드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보는 영상에서 저거는 이제 변곡의 신호다. 그러니까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석적인 관점에서는 저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지금이 정석이 적용이 되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긴 하죠. 그래서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뭐 위험을 난 많이 감수하겠다. 야 봐라. 뭐 그래도 저만큼 윗골이 달렸으면 됐다. 난 그래도 저런 상황에서 코스피 아래쪽으로 진입해 보려다.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라고 하긴 하는데 가능한 생각이라고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 앞에서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석적인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어디에도 일단 하방 진입에 뭐 그런 신호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음봉이 등장하면 그러면 이제 저도 뭐라고 좀 더 크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직은 저 정도 윗꼬리로는 저거는 의미 있는 매도세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좀 차이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오늘도 좀 재밌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긴 했죠. 예를 들면 오늘 장중에 급등하고 있던 변동성 지수들. 오늘 변동성 지수가 급등을 했던 거는 장중에 이제 콜옵션이 대박이 났기 때문에 한번 이제 얘가 그 콜옵션 대박 때문에 얘가 이제 변동성 지수가 한번 급등을 했었던 건데요. 이런 모습들도 사실 어떤 지금 변곡이 가까워졌다라는 신호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그냥 그런 보조적인 지표일 뿐이에요. 보조적인 지표. 선물에서 음봉 나왔냐 이거예요. 음봉이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좀 가장 확실한 거 가격에서 뭔가 이렇게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나서 움직여도 사실 늦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투자하실 때 좀 잘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코스피에 돈이 빨리는 나머지 코스닥은 조금 서운했네요. 그래도 일단 위쪽에 저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어딘가 저항이 있다. 여기 이렇게 싼 고점 만들 수 있으려나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얘도 지금 잘 올라가는 그런 그림인 겁니다. 아직 건전하게 잘 올라가는 그런 멋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환율은 뭐 빠지다 말고 있죠. 예, 환율은 빠지다 말고 있고 여기 어딘가에서 또다시 바닥을 만들어낼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 하락 마감이니까 좀 의미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양봉 두 개 이런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거 그죠? 의미가 있죠. 음봉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양봉이잖아요. 양봉이 등장하고 이래야 뭐 상승이고 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코스피도 음봉이 등장하고 이래야지 뭐 하락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건데 그죠? 예,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뭐 하이닉스하고 뭐 삼성전자하고 다들 뭐 신나게 올랐겠네요, 그죠? 왜 이 자리가 삼성전자였는데 왜 바뀌어 있는지 모르겠네. 삼성전자도 오늘 아마 신나게 올랐을 거예요. 신나지 않았네요. 삼성전자는 오늘 좀 서운했네요, 나름. 삼성전자는 저항이 누적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 뭐 하는 거냐면 삼성전자는 여기가 이제 전고점이잖아요. 전고점이 있으니까 전고점 자리를 이제 빨리 돌파한착하고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종가상으로 이 거래일상 어딘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누적되고 있다. 이러면 이제 이런 음봉들을 기준으로 해서 또 뭐 하방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조금이라도 할 수는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물론 이대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여기서 이제 연속성을 이제 음봉을 쭉쭉쭉 보여줘야 이제 하락하는 건데 하여튼 그렇다. 이런 음봉이 나오면은 얘는 못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하이닉스는 뭐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특별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약간 슈팅성 느낌이 얘도 좀 강하긴 강한데 뭐 어쨌든 뭐 일단 그런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잘 올라가고 있고 다만 이런 신호 정도는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참 그 코스피는 어쨌든 아직까지 박스권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가 올라봐야 위쪽에 뭐 이게 그 보시면 나스닥은 오늘 이제 선물 기준으로 해서 월물이 교체가 되면서 이제 보니까 고점이 갱신된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는데 얘는 아니란 말이죠. 얘는 저항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솔직히 그냥 뭐 별로 그렇게 그냥 시큰둥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뭘 해야 될 게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오늘 뭐 조금 올랐다라고 해서 뭐 코스피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생각의 변화를 할 만큼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 이런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쭉 다 살펴봤고 오늘 밤 그냥 말씀드렸죠. 저 금리 베팅을 혹시나 할 수 있으려나 좀 열심히 좀 지켜볼 생각이 있고 그리고 그저 역시 뭐 나스닥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열심히 좀 볼 생각이 있고요. 여차하면 뭐 진입할 생각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근데 지금 그 다음 주에 BOJ 뭐 이런 거 있고 다음 주에 뭐 빅스만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여전히 이런 어떤 슈팅이 어떤 이런 불꽃놀이가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음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위험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반대쪽으로도 보고 네, 일단 뭐 살아있어야 뭐 청개구리짓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위험 관리를 좀 우선으로 좀 하시되 대신에 이제 뭐 굉장히 큰 기회의 부근에 와 있다. 어쨌든 저는 지금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긴 돼요. 다만 이제 결정적인 그 타이밍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좀 이제 매일매일 그냥 좀 피곤하긴 한데 하여튼 뭐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위험 관리 잘하니까 뭐 지가 더 올라가든 말든 게 그냥 뭐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뭐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 주시고요. 금요일이네요. 그죠?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